우리는 베토벤이라는 이름을 너무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헝클어진 머리, 고뇌에 찬 표정, 그리고 운명처럼 쏟아지는 교향곡의 선율까지. 그는 서양 음악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를 남긴 작곡가로 기억되지만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은 화려한 악보 그 자체라기보다 그 악보를 완성하기 위해 그가 포기해야 했던 평범한 일상과 깊은 상실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노력의 시간입니다. 음악가에게 생명과도 같은 청력을 잃어가는 시간 속에서 그는 왜 멈추기보다 다시 악보 앞에 앉았는지, 그가 견뎌낸 고요함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기쁨으로 이어졌는지, 위대한 음악가의 업적을 넘어 한 사람이 자신의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770년 독일의 도시 본, 음악가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궁정 성가대원이었던 아버지의 기대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2의 모차르트를 꿈꾸던 아버지는 어린 베토벤을 밤늦게까지 피아노 앞에 앉혀두었고,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웠던 엄격한 훈련과 반복되는 연습은 그에게 음악을 즐거움이라기보다 주어진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음악 자체를 멀리하지 않았으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내면을 정리해 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베토벤은 고향을 떠나 오스트리아 빈으로 향하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첫 번째 선택을 내립니다. 빈에서는 당대 최고의 작곡가였던 요제프 하이든에게 작곡을 배우며 여러 실력 있는 음악가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곳에서 베토벤은 뛰어난 피아노 연주로 귀족들의 주목을 받았고, 기존 형식에서 벗어난 작곡을 시도하며 젊은 음악가로서의 입지를 서서히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왕성한 활동이 이어지던 시기에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26 무렵부터 시작된 이명은 점차 심해졌고 결국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음악가로 살아가던 사람에게 소리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었고, 그는 한동안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며 고립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고독은 그를 더욱 날카롭고 예민한 성격으로 변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1802년 하일리겐슈타트에서 동생들에게 보내는 유서를 작성하기에 이릅니다. 그의 유서에는 삶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지만, 그 문장의 끝에는 음악이 자신을 다시 붙잡았다는 고백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베토벤은 들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외부의 소리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 안에서 울리는 음악에 더 깊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의 작품들은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그의 음악은 귀족들의 유희를 위한 배경음악에서 벗어나 인간의 투쟁과 극복, 그리고 평등과 자유를 담아내는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나폴레옹에게 헌정하려 했던 교향곡 영웅은 그가 황제로 즉위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악보 표지에 적혀있던 보나파르트라는 제목을 지우며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베토벤의 음악은 개인의 영웅을 위한 창가에서 벗어나 이상과 인간을 향한 이야기로 넓어졌고, 이 작품은 기존 교향곡의 규모와 구조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교향곡 5번 운명에서는 짧은 동기가 반복되며 점차 확장되는 구조를 통해 인간이 마주하는 불안과 극복의 과정을 음악으로 풀어내며 고전주의의 형식 안에서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청력을 잃은 이후 완성된 교향곡 9번 합창을 통해 인간의 목소리를 음악 안으로 끌어들이며 기쁨이라는 감정을 하나의 공동체적 경험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베토벤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였기에 연주가 끝난 뒤에도 청중의 반응을 알지 못한 채 지휘를 이어가고 있었고, 한 단원이 그의 몸을 돌려 세웠을 때 비로소 관객의 박수를 눈으로 확인하게 된 순간은 소리를 잃은 음악가가 세상에서 가장 큰 환호를 시각으로 받아들인 장면이었습니다. 루드비히 판 베토벤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장벽이 진정 당신을 멈추게 하는 이유인지, 아니면 당신을 증명할 기회인지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멈춰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베토벤은 그 조건을 자신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는
가장 완벽한 소리를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세상에 큰 울림을 남긴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불행을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음악으로 바꾸었고 한 인간이 주어진 조건을 넘어서는 과정을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린 뒤에야 무언가를 시작하려 하지만 어떤 선택은 준비가 완벽히 끝난 뒤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순간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국 위대함이란 멈추지 않는 의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한 선택의 순간,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위인 도서관 베토벤 편이었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고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위인 도서관이었습니다.